하겠습니다. 이제 제 4장 하겠습니다. 4장 관리처분계약 등이죠. 하문위는 반드시 나오는 파트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정비사업의 끝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마지막은 관리처분계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절차죠.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죠. 기본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할 때가 되어지면 정비 계획을 또 입안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정비할 구역까지 지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럼 사업의 시행자 설립, 또 조합 등을 설립해서 확정이 딱 되어지면 이제 이들이 사업 시행계획이죠. 정비 구역을 계획에 맞게 조성한다, 설계한다 해서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가 딱 되어지죠. 되어지면 이제 착수를 못하죠. 착수를 못합니다. 이제 뭐냐냐, 요 사업 시행 계획에 나와 있는 분담금 내역 등을 확인해서 이제 하겠다 말겠다 참여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인가가 있으면 분양 신청을 받는다. 분양 신청. 요 분양 신청을 받는다. 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건물 바꾸는 계획,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이것을 수립해서 인가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이렇게 하죠. 60일 요 기간 안에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할 기간 이것을 통지하고 또 돈 내라, 분담금 얼마 더 필요하다. 요 내역을 통지도 분양 신청 기간과 분양 신청 기간 요 하고요. 부담금 내역 등은 이제 통지해주죠.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이때 요 통지를 한 날부터 이제 30일에서 60일 시간 주죠. 요기간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필요할 때 요 60일, 20일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건물 바꾸는 계획을 세워서 인가 받으면 사업에 착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니까 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분이 나올 수가 있고 했다가 철회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작은 지분이면 강제 청산 제외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관리처분계획을 받으면 이것을 인가받죠. 인가받고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해서 사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착수합니다. 하는데 요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전부 다 현금으로 청산을 해줘서 정리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딱 세워서 인가를 받는 것이죠. 관리처분 계획이 딱 나오면 이게 포함될 내용이 또 무엇이냐, 이것도 절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분양 설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설계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우선 분양 신청 기간 요 종료되는 날 기준에서 이제 수립을 한다. 딱 되고요. 두 번째 보니까 확정되어진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사항입니다.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요들의 어떤 성명 등을 다 기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 건물을 바꾸니까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 가격을 또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시기. 이 사업은 계속 가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 시기가 앞서 세운 바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고시한 날, 요 날 기준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분양 받을 예정 신청한 평수의 가치 추산액을 또 여기에 포함시킨다. 또 전체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에 추산을 해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을 제외한 조합원 할당분이 다 나옵니다. 다 비교해가지고 이들이 납부해야 될 분양 부담금 요 내역을 딱 결정하고 또 납부 시기 요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시면 각종 어떤 세입자에 관한 어떤 보상 대책, 보상 범위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또 네 번째 건물의 철거할 시기, 이사갈 시기 이것도 여기에 나와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인가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를 한다라죠. 또 요 계획을 통해서 건물 공급하는 건물 아파트 분양하는 공급하는 기준 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너무 작으면 늘려준다. 정한제할 수 있고 너무 크면
가만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작으면 강제 청산도 할 수가 있고, 또 건물 교환 사업이지만 토지를 가진 분들이 신청하면 입체, 즉 건물과 소유권과 입체 지분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원래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공부할 때는 1주택 공급, 이것이 원칙입니다. 1주택 공급, 이것이 원칙이다. 이 말은요, 2개 이상을 소유해도 1개만 준다가 원칙이고, 공유자들한테도 1개만 준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하지만 여기 공유 같은 경우에 토지 공유자일 때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주택 수만큼 다 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 사업은 다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또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에서 하는 재건축 사업, 요 재건축 사업은 3주택, 3개 주택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 할 겁니다. 뿐 아니고 가로주택 증비 사업도 3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또 나오는 것이죠. 또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 가격 범위 안에서 보시면 항상 종전 가격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해서 평가한다라죠. 이 안에서 이제 신청하면 또 종전 주거 전용 면적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안에서 신청하면 2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랍니다. 모든 사업일 때 1+1인데 한 개는 60 이하 소형으로 준다랍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받고 난 이후에 3년까지 전매 제한에 걸려서 팔지를 못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이 나오겠죠. 해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십니다. 사업 시행이라는 중국 인가 고시가 있으면 60일 안에 아니죠. 중국이 아니죠. 뭐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중국 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번 X 되겠네요. X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분양 신청 기간은 요 분양 내역 등을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60일이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2번 맞습니다. 맞고요. 3번 보시면 분양 신청을 우편을 할 때는요 발송 정명 우편한다. 예, 3번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 4번도 X죠. 1번, 4번 다 X래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등이 있으면 해당 일이 아니죠. 관리처분계 인가일,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분양을 받고자 할 때는 분양 신청인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 복수 답이 된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권리처분계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뭐냐? 되죠? 다 2, 3, 4가 다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2, 3, 4 맞습니다. 1번과 5번, 1번. 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세입자에 대한 보상 범위와 그 대책은 포함되는데 세입자의 주거 대책은요, 여기 사업시행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은 사업시행 계획서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다.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은 포함돼도 1번 세입자 주거 대책은요,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X입니다.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등이 있으면 경매 처분이 아니죠. 뭡니까? 경매 처분이고 청산한다지 경매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입니다. 청산. 그래서 1번 X죠. 2번. 이 관리처분계획은요, 인가 받아야 그 다음에 착수, 건물 철거합니다. 건물 철거는 관리처분계 인가 있어야 건물 철거 착수한다.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거절이 안 돼가 아니죠. 그래서 2번 X입니다. 이 계획 속에 보시면 그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 등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추산과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보시면 1주택 공급이 원칙이지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의 재건축은 다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X죠. 4번 X죠. 5번입니다. 주택개발 사업도 보시면 아니죠. 1주택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요 범위 안에서 이제 2주택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4번 문제. 너무 작을 때 강제 청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되는 날 기준에서 수립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2번 X죠.
3번입니다. 두 개 이상을 1주택 공유자는요,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4번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주택 재건축은 가진 수만치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있다. 두 개 이상 줄 수 있다.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명세. 제가 설명했네. 소유권 외의 기타 권리 명시도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포함됩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X 포함됩니다. 그래야 소유권 외 기타 권리도 같이 붙은 채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번은 통과하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시면 나왔던 문제죠. 오늘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는요, 지상권자가 어떻습니까? 에 대한 분양을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좀 착각하시고요. 2번 보시면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원이 동의합니다. 그 전원이 동의하면 기준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200X네요. 3번 보시면 건물이 원래 가을처럼 인가공시 있어야 건물 철거한다. 원칙입니다. 사업처럼 사업처럼. 하지만 우부마을이 있다. 폐공가 우부마을이 있다든지 또는 보시면 건물이 붕괴된다 할 때 미리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점이 맞습니다. 맞아요. 또 4번 보시면 관리 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건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상금이 아직 안 나오거나 또는요 사업자가 동의해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수가 없죠. 사업을.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7번 문제죠. 공급에 관한 어떤 범위가 나왔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의 투기 과열지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과밀 억제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 아닌 곳이 아니어야 3개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이면 1주택 공급이죠. 지금 하나 줍니다. 하나. 그래서 기회가 1개죠.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의 재건축은 전부 다 3주택 공급을 할 수가 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3개 줄 수 있네요. 그래서 이 기억과 기억은 1개, 이해는 3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장을 또 넘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8번 문제도 답은 쉽게 보입니다. 2명 이상이 공유했다 할 때 1개 준다 했죠. 공유는 1개입니다. 토지 공유일 때는 시도 조례에 따르지만 그 외에는 1개 줍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너무 크면 정감할 수 있다 했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3번에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한 종료일 기준 수립한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보시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명세나 사업 시행 인가 고시나 일량 기준 가격 범위에서 모든 사업일 때 2주택을 줄 수가 있다. 돼 있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1개는 60회다. 또 나왔죠. 60회다. 맞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너무 작은 땅 등이면 강제 청산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이죠. 기준날. 우리 권리자 인정할 때 보시면 기준날 이후에 첨가되어진 것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합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몇 개의 필지를 한 명이 합했다. 이것은 아주 곤장상이죠. 1, 2, 3, 5번 다 쪼갠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0번 가보시면 자, 우리 사용 수익의 금지된 기간이죠. 이 관리처분계 인가에서만 건물 철거합니다. 이때부터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 1까지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 날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착수가 난 이후에 완성되었다면 준공인가 맞죠? 준공인가.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인가권자가 공사 잘 되었다. 공사 완료 고시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은 딱 되었지만 건물 지분 분할을 해야 돼요. 이거에서 대지를 확정, 그 다음에 대지를 확정 청량, 대지를 확정 청량 할 것이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라고 토지 분할 이것도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소유권 이전 해준다라는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합니다. 이전 소유권 이전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한다 하면 이 고시한 날 그 다음 날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청산금이 확정된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등기 촉탁도 하게 되어 있고 타등기 일치하지 못한다. 다음 날 되면 소유권 이전, 그다음 청산금 확정, 또 소멸시효 5년 걸린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10번 질문이 관리처 본계 인가 고시 있나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가. 관리처 본계 인가 고시 있어야 철거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하지 못하죠.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7번 철거 시기 관리처 본계 인가 받은 이후에 철거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죠. 자, 12번 가보시면 통해서 무엇이냐면, 근데 이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책임자이면 자체 인가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 토지공사가 사업 책임자이면 자체 인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보하고 가서 통지 부담받을한테 그 사실을 또 통지해 주면 된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인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서 검사 중고 인가를 해주게 되겠죠. 4번 보시면 시장 군수는요 효율적인 중공 공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요 이 전문가한테 심사를 오래 할 수 있다. 선택이지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네요. 해서 보시고요. 실제는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입주한다가 원칙인데 다른 시설들 완성 안 되어도 그 주택 건물이 완성이 딱 되지만 입주할 수 있게 준공 인가등의 사용허가 입주가 내어줍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13번 가시면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준공 인가를 받죠.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이면은요 인가 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자체가 인가 처리해버리고 받는 절차가 없죠. 시행자가 누구냐? 시장 군수이다. 지가 인가권자니까 인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 전 사용허가 내어준다 해서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내어줍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고 3번에 소유권 이전은 항상 고시한 날 뭡니까? 그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 고시한 날 그 다음 날 나와야 됩니다. 다음 날 안 나왔죠.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 보시면 분양받을 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면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모든 것이 가치 있는 모든 되겠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맞고요. 토지공사가 자체 인가 처리하면 따로 인가 받을 필요가 없고 검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청산금액이 통해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우리 원칙은 관리처 본계 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청산금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청산 절차를 개시합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어기다거나 정관서 정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 있기 전에 관리처 본계 인가 고시 이후부터 요 사이에 분할해서 분할 청산금 지급 징수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문장 맞습니다. 1번. 또 2번 보시면 넘어가시고 3번 보시면 청산금을 납부한다. 강제 징수를 위탁합니다. 또는요 안 받는다. 공탁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번 질문 또 맞습니다. 청산금 권리 5년간 소멸시 걸리죠.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정되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다음 날 확정이 되어야 청산금에 대한 징수 교부가 시작될 때부터 5년간 소멸시 걸리죠. 그래서 4번 질문 다음 날 빠져서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 5번은요 종전 권리자가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해서 물상 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5번 질문 맞는 편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산금 나왔죠? 청산금은 총회에서 결정하거나 정관서 정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없다. 1번 X 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5년간 소멸시효가 걸리죠? 2번 또 X입니다. 보시고요. 일시 지급이 원칙이지만 분할 지급도 할 수 있다 해서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또 종전 권리자 압류해서 물상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4번은 맞네요. 맞고요. 장제 징수를 위탁을 할 수 있죠? 5번 질문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징수하면 이제 2%, 4% 지급하죠. 조합은 4%, 민간은 4%, 공무원 2% 지급한다. 라는 그 내용도 아시고요. 마지막 절차 16번 문제 쭉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 보였고요. 자, 건축법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